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3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3부에 함께할 전문가는요. 난세용 전문가님이 아닌 김태성 전문가님인데요.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검색으로 들어오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비밀번호 8420-936을 꼭 입력해 주시고 입장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시간에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종목 모임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엄청 큰 이슈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정전이 났다고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지금 전화가 되는 거죠? 일단 뭐 다행히 지금 좀 돼가지고 방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정인의 정신으로 정선을 해결을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럼 활기차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코너입니다. 첫 번째 코너 가기 전에 톡방 분위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아메리카노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써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첫 번째 코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코너입니다.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평을 하셨네요. 정말 중요한 구간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냥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구간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 이렇게 평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만약에 이번 주가 주봉상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12월 달에 랠리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 달, 10월 달 계속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굉장히 또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였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미국 시장이 밀리게 되면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한번 또 드렸는데 미국 시장이 밀리게 되면 당연히 개파락 혹은 좋지 못한 출발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미국 시장 대비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시장이 중화권과 우리나라 시장인데 최근에 다시 한번 수급들이 저점 매수를 좀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 시장 때문에 밀려서 출발하더라도 장 중후반부에 전략 후강으로 가는 그러한 패턴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번 주 주봉상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는 건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더 올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을 놓고 보면요. 정말 답답한 흐름입니다. 뭐 하단 7만 원, 상단 7만 2천 원, 거의 뭐 2,000원에서 3,000원 호가 사이에서 왔다 갔다 지금 거의 2달을 횡보를 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처럼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 중기 이평선이라고 하는 60일선을 돌파해서 올라온다. 그래서
74,000원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당연히 3,000포인트를 돌파해서 3,100포인트로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요. 이번 한 주가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흐름, 내일 흐름보다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양봉이라면 이거는 힘이 죽지 않고 그대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서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을 놓고 보면 외국인이 조금씩 변화의 바람을 좀 불어주고 있어요. 어떠한 변화냐면 과거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되게 되게 옛날 이야기라는 것 같지만 한 달에서 두 달 동안의 흐름을 놓고 보면 매수를 했다, 대량으로 매수를 했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 흐름을 보고 쫓아 들어오면 엄청나게 또 큰 매도 물량을 내고 계속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하고 이렇게 이제 반복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장 마감까지 꾸준히 들어오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됐을 때 패턴이 좀 바뀌었다. 네, 긍정적인 패턴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을 한번 보면요. 최근에 놓고 보면 이 시총 상위 종목들도 많이 변화가 있죠. 무슨 변화가 있냐면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셀트리온, 그죠? 대표적으로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러니까 최근 들어봤을 때 거의 뭐 하반 대비해서 셀트리온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난주 대비해서 이번 주의 흐름을 보면 거의 뭐 20%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20% 정도 상승하는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데 여기서 붙이기를 해주려면 이번 주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주봉이 양봉이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구간이라는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서 이 수급 상황이랑 이 지수들 또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개인 투자자들 이제는 상승의 흐름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고 했는데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제약바이오주가 또 좋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충분히 기술주들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제가 오늘 노란통 메신저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뭐 반도체, OLED 이쪽은 여전히 좋습니다. 특히 OLE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뿐만이 아니고 지난 거의 한 달 내내 OLED 관련주들은 봐야 됩니다. 패널도 봐야 되고 장비주들도 봐야 되고 소재단도 봐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를 지금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기술주 하면 반도체를 우리가 좀 의미했었잖아요. 반도체 하면 또 시총상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상위 중소형 종목으로 보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 하지만 이제 그러한 종목군들이 한번 크게 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저는 그 종목군들을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그 종목들과 좀 어울려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로봇 관련주들을 저는 충분히 봐야 된다. 대표적으로는 로보스타, 로보스타라는 종목, 그리고 로보라는 종목, 이러한 종목군들을 지금 위치에서 저는 눈여겨보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섹터로 봤을 때는 저는 OLED 관련주들 정말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OLED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장의 키워드를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보면 첫 번째가 메타버스고요. 두 번째가 게임주고 세 번째가 NFT예요. 일단 메타버스와 게임주는 거의 같은 섹터로 지금 돌기 때문에 이 산업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 고화질의 어떠한 컨텐츠를 보려면 과거 LED라든지 LCD보다는 당연히 OLED 혹은 QOLED처럼 패널의 성장, 패널의 이 품질 자체도 굉장히 크게 올라와야지 지금 현실성이 더 있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산업들의 발전과 맞물릴 수 있는 게 바로 OLED이기 때문에 저는 기술주 하면 OLED, 특히 장비주 쪽으로 보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약바이오는 우선은 당연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황제주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은 한 주에 100만 원이 넘으면 보통 황제주라고 표현이 드는데 100만 원 넘었다가 그동안에 거의 뭐
세뇌다 지금 쉬어간 상황.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보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저는 보는 게 가장 좋다 생각이 들고, 시젠이라든지 이 휴메시스 같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 종목들은 일단 실적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올라올 때마다 악성 매물들이 지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본다면 이러한 시젠이라든지 휴마시스보다는 바이오시밀러,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보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뭐 셀리버리라든지 매드팩트라든지 뭐 레고캠바이오, 그동안에 임상시험을 하지 못해서 주가가 밀렸던 기업들, 즉 임상시험을 하게 되면 그 임상시험에 따른 결과치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내려갈 수도 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임상시험 자체를 못해서 주가가 많이 흘러내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환자들을 좀 모을 수 있게 됐고, 또 그 환자분들을 같은 병동에 좀 모셔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임상 관련 기업들 충분히 저는 올해 하반기를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각 섹터별로 아직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해서 찬찬히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주가를 또 움직이는 것은 메타버스와 NFT 그리고 게임주인 것 같은데, 포트폴리오에 이 세 가지 테마가 없으신 분들, 아니면 이 테마가 이제는 더디게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평가를 또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실까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일단은 저는 이미 시세는 다 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 메타버스 게임 그리고 NFT 같은 경우에, NFT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체불가 토큰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실체가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이 NFT를 가지고 어느 한 기업이라도 수익성이 낮는 산업을 보여주고 있다면 뭐 여전히 조정 시마다 저는 공략을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사실 NFT 같은 경우에는 우선 관련 산업을 한다는 이슈만으로 우르르 지금 올라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다수의 종목분들이 이제 조정을 받고 이제 거기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진짜로 NFT에 연관이 있고 혹은 NFT로 수익을 내는 기업들만 저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보다는 시장에서 알아서 옥석 가리기가 다 진행이 되고 난 후에 저는 공략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메타버스라든지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시세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게임주도 보면 위메이드도 그렇고 게임빌도 그렇고 지금은요, 가지고 계신 분들의 보유자 영역이거나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조금 하시는 분들의 그 영역이지, 지금 사서 뭐 손절가를 잡고 매도 목표가를 잡고 이렇게 스윙으로 대응을 한다?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조정의 깊이도 좀 깊을 수 있고 또 조정의 기간도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위치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할 때 저는 그때 봐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특정 테마로 또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NFT와 메타버스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OLED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OLED 관련주 중에서 전문가님이 아직은 실적 기반해서 조금 저평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종목 몇 가지 종목만 좀 꼽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뭐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LG 디스플레이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를 들어볼게요. LG 이노텍이 지금 굉장히 강했죠. 그렇죠. LG 이노텍도 제가 거의 한 두세 달 동안 계속해서 이제 강조드렸던 종목인데, 결국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 이 섹터는 중소형주, 2등주, 3등주가 다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디스플레이 OLED 하면 LG 디스플레이가, 원래는 삼성 디스플레이를 봐야 되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직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를 가장 원픽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LG 디스플레이가 움직이면 아무래도 이제 비아트론이라고 하는 기업도 충분히 저는 공략해 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OLED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시세가 안 났어요. 시세가 안 났기 때문에 더 공략할 만한 지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란통 메신저에서 제가 공개 추천 드렸던
아나페스 이 종목군들도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동안의 흐름을 놓고 보면 아니 왜 안 올랐지? 이런 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전기차 관련주도 뭐 400, 500%, 600, 700% 올라갈 때 반도체주도 200, 300% 올라갈 때 이들 종목은 안 올라갔단 말이에요. 안 올라갔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메리트가 떨어지지만 이제는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을 놓고 보게 되면 저는 이 힘쓰라는 종목군, 이 종목군들도 네. 지금 보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군들은 노란톡 메신저에 한번 리스트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실적은 좋지만 저평가되는 아직 OLED 관련주들, 그 외에 다른 관련주들, 아까 전문가님께서 로봇에 대한 관련주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 더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노란 톡방을 통해서 또 전략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비밀번호가 바뀌었어요. 비밀번호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8420936. 네, 비밀번호 꽤나 긴데 꼭 입력해 주신 뒤에 참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 대한 한 줄 평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 장에 이슈가 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펄어비스 주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검은 사막이 PC 버전이 또 중국 수출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파도가 열렸다라는 소식 속에서 펄어비스가 오늘 게임주의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늘의 종가는 12%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3만 8,5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된 가운데 전문가님, 펄어비스가 오늘 많이 올랐고 전체적으로 오늘도 게임주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펄어비스 굉장히 좋죠. 일단 뭐 굉장히 긍정적인 테마들, 그러니까 메타버스, NFT 뭐 이런 것들이 모두 게임주의 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상황에서 결국 이제 포인트는 이거죠. 본업에 대한 성장세가 얼마만큼 이 주가가 올라간 것에 대한 이 대처가 되는지, 그게 뭐냐면 주가는 엄청 올랐는데 그 주가에 맞는 실적이 나온다면 당연히 더 올라갈 만한 발판이 되는 거고요. 주가는 여러 가지 테마를 붙여서 올려놨는데 막상 실적의 뚜껑을 열어보니 실적이 안 좋으면 당연히 주가는 조정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황. 그런데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뉴스들, 많은 이 긍정적인 호재들이 붙어주면서 올라왔는데 그 올라온 가격만큼의 이 실적들이 나오고 성장성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좋아지고 있다, 좋은 상황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결국 게임은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팔게 되면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네. 아마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A라는 물건을 파는데 인구가 100명인 나라에 파는 거하고 인구가 10,000명인 나라에 파는 거하고 당연히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더 많이 팔리는 것은 인구가 많은 쪽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네.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시장에만 팔리는 게 아니고 중국 시장에 팔린다?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내는 매출의 수배는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중국 시장에서의 이 진출 키워드는 굉장히 오늘 좋은 뉴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좋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매수를 한다?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동안에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고 굳게 믿음을 가지면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매도하는 영역이지 지금 위치에서의 신규 투자는 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게임주들 이제 중국 판호의 발급 소식들 속에서 계속 기대감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제노코입니다. 무상증자 소식에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 제노코 오늘의 종가 살펴볼까요? 29.9% 상승하면서 102,100원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제노코가 무상증자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 무상증자 그것도 이제 100% 무상증자 소식이 나왔어요. 요새 사실 보면 이 무상증자라는 게 주식을 만약에 이제 A라는 투자자가 100주를 갖고 있으면 그 100주만큼 공짜로 준다 그래서 이제 무상증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무상증자가 비율이 있어요. 뭐 5주를 가지고 있으면 1주를 준다든지 3주를 갖고 있으면 1주를 추가로 준다든지. 그런데 지금 오늘 나온 제노코의 증자 기준은요 100% 무상증자. 즉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100주만큼 공짜로 더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상증자라는 게 결국 이 주주들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무상으로 줄 만큼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면서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면 보통 이제 강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는 증자라고 하면 3가지가 있어요. 유상증자, 2번째는 제노코가 오늘 이야기한 무상증자, 그리고 3번째는 제3자 유상증자라는 것이 있는데 네. 우선은 제3자 유상증자는 나중에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려놓고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좀 말씀드리면 무상증자는 가지고 있는 주식수만큼 공짜로 주는 그만큼 회사가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상증자는 무상증자의 반대입니다. 지금 회사가 현금이 필요하고 혹은 신사업을 하려는데 자금이 지금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주주들한테 일정 부분의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 공시가 나오면 악재로 인식하는 게 많고 무상증자라고 공시가 나오면 호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노코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노코의 무상증자 소식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P 살펴보죠. 네이버와 위지위 그리고 YG와 메타버스 동맹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역시나 1위를 했던 또 게임주들 그리고 또 메타버스와 엮이네요. MP가 오늘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16,900원까지 올라섰고요. 네이버와 위지위, YG와도 동맹을 했네요. 이와 같은 소식 속에서 강세를 보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MP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그 컨텐츠를 좀 갖고 있죠. 뭐 영상 컨텐츠가 최근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이 트렌드에 지금 딱 맞는 그러한 산업이잖아요. 예전에 만약에 우리가 모르는 게 있었다면 뭐 어떤 특정 사이트의 특정 플랫폼을 이용했다면 요새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너튜브나 이런 컨텐츠 플랫폼에 가서 우리가 이제 다 검색을 해보는 그러한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영상 컨텐츠 중심의 본업을 갖고 있는 MP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주가가 이제 상승할 만한 여력들은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기술들이 지금 메타버스, NFT, 게임 지금 최근에 시장 보면 이것을 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메타버스가 지금 접목되어 있는 상황인데 MP도 지금 그러한 것에 지금 한몫했다, 한몫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한가 이후에 이제 흐름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고려를 해본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단발성으로 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P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진짜 전문가님 말처럼 이미 메타버스와 게임주 NFT와 섞이기만 하면 계속 상승하는 상승 추세가 있는데 신규 진입자들이 굉장히 이 보유를 하지 않은 종목들이며 아쉬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이 테마만 오르는 건지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돈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시장에 돈이.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네.
굉장히 많은 자금이 들어왔잖아요. 자금이 들어왔을 때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전례 없었던 조정. 네, 그러니까 조정이 나왔으니까 지수도 가격이 낮았죠. 맞았습니다. 지수가 네. 가격이 낮다라는 것은 종목들의 가격도 네, 굉장히 낮았다라는 거예요. 예를 그랬었죠. 들어 볼게요. 1년 전에 만약에 2만 원이었던 게임비, 지금은 1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네, 10만 원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와도 예전 같으면 게임비 같은 경우에는 5주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랬죠. 지금은 15만 원이 돼버렸으니까 10만 원을 가져와도 한 주를 못 사게 되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만큼 종목도 올라갈 것이고 종목이 올라가는 만큼 투자 자금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네, 지금 작년 8월, 9월, 10월 동학기미 운동이라는 단어가 생길 만큼 유동성이 들어온 이후에 자금이 늘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작년 7, 8, 9월 달 대비해서 지금 보면 주가들은 주도주들 보면 너무 많이 올라온 상황. 그래서 그 이상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전체 섹터가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고 특정 일부만 지금 움직이는. 그러니까 4, 5, 6월 달은 전기차 섹터가 그랬고 그 다음에 3분기에는 메타버스, NFT, 뭐 게임주 이쪽이 지금 강한.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일정 부분만 들어와서 일정 섹터만 지금 핸들링하다 보니까 여기 소외받게 되면 굉장히 좀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수급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 섹터에 몰려 있다라는 이야기신데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역시나 잘 가는 이 테마주들만 오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수급이 들어올 때 다시 조금 시총 상회가 큰 종목들, 대장주들을 사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프닝 때 이번 주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거래 대금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네. 이번 주 주봉이 되면서 만약 양봉으로 마무리가 되면 하이닉스만큼 삼성전자도 6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올라갈 거고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섹터와 많은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최근에 특정 테마가 너무 잘 가는 분위기였는데 이 잘 가는 이유를 전문가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종목 휴젤이었는데요. 3분기 호실적 속에서 이 보토스 판매 재개에 연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휴젤이 거래 정지를 또 당하기도 했었고 다시 이 보토스 판매가 재개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오늘 상승세를 또 보였네요. 9% 상승을 하면서 15만 6천 원 선에서 마무리가 된 휴젤입니다. 전문가님 휴젤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휴젤이 처음에 이슈가 나왔을 때 저는 충분히 거래 재개가 되면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품질 이슈가 아니었잖아요. 이번에 보면 그렇죠. 식약처의 승인 없이 왜 외관 수출을 했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절차에 대한 이슈였을 뿐 제품에 대한 하자 혹은 제품에 대한 트러블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저는 당연히 이 절차적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주가는 회복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품에 문제가 있었으면 당연히 손절을 하거나 일단은 모든 일련의 과정들 소송이라든지 어떤 품질적으로 보증이 될 때까지 접근을 안 하는 게 맞지만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만약 거래 재개가 되면 혹은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 이러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좀 시세를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공략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 보톡스 시장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요. 눈여겨봐야 될 게 정말 좋아요. 휴젤도 그렇고요. 파마 리서치도 그렇고요. 지금 다수의 기업들이 지금 보면 메디톡스는 뭐 일단 뭐 더 봐야 되겠지만 일단 해당 파마 리서치나 휴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지금 잘 나왔고 또 연말 연초에 되면 연휴도 껴있고 또 소비를 촉진시키는 또 유통주들도 같이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휴젤 혹은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공략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신규 진입으로 보톡스 관련주들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나눠주신 가운데 조금 더 실적이 좋은 휴젤과 파마 리서치를 또 좀 공략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도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이 국내 허가에 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1.2%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24만 5천 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님,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앞으로도 뭐 주가가 이 백신 관련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저는 종목을 교체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바뀌면 어떤 걸로 바꾸면 좋을까요? 네, 결국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큰 테마를 보면 처음에 진단키트가 움직였죠. 네. 그다음에 손세정제가 움직였고 그다음에 네. 마스크, 그리고 음압병동 이러한 기업들이 움직인 다음에 지금 백신이 벌써 움직였어요. 그죠? 백신 네.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에 이미 움직였고 그럼 결국 치료제 이쪽으로 저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코로나19 관련한 백신 종목들도 예전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는 코로나19 관련 테마를 계속해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것보다는 앞서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약바이오 안에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임상을 하지 못했던 그 임상을 좀 준비하는 기업들, 표적 항암제라든지 혹은 뭐 당뇨병 치료제라든지 고혈압 치료제라든지 이러한 쪽에 좀 연관이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임상시험을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1년 반을 지금 임상시험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 놓고 보게 되면 내년 1월 혹은 2월부터는 아마 임상시험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주가는 이제 곧 움직일 가능성이 점점 높다.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여전히 기술력이라든지 실적에 의의는 없습니다. 다만 탄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한번 시세가 났던 종목들보다는 그동안 시세가 나지 않았던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이야기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네, 폐배터리 관련주입니다. 전 세계의 이 폐배터리 시장 경쟁 강화, 격화 전망에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MPC가 가장 주가 흐름이 셌고요. 15% 상승을 하면서 7,560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영화테크도 오늘 5% 가까운 상승세, 웰크론 할텐도 4.47%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폐배터리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폐배터리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폐배터리는 무조건 같이 지금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MPC도 말씀드렸지만 파워로직스를 조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폐배터리 하면 아니 이 버리는 배터리를 뭘 한다고 그럴까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단어가 조금 폐배터리라고 하면 이미 배터리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떨어진 배터리로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폐배터리는 뭐냐면 네. 전기차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배터리를 모두 폐배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의 수명이 100%라고 하면 전기차에 사용할 수 있는 이 배터리는요 70%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래요. 즉 폐배터리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못 쓰는 게 아니고 70%의 용량은 가지고 있는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자동차의 품질상 탑재는 못하지만 자동차 외적으로 뭐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혹은 다른 쪽으로의 배터리 사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제품으로 한번 만들어서 완전히 제로까지 소진해서 버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망간이라든지 뭐 코발트라든지
정말 희소성 있는 광물로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데 20, 30% 썼다 그래서 바로 버리게 되면 그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말 낭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것을 차에서 쓸 만큼 쓰고 갖고 나와서 재조립을 해요. 네, 다 풀었다가 이제 자동차용 배터리가 아닌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ESS라든지 이쪽으로 변환을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MPC라든지 파워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가 많아지면 폐배터리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폐배터리가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고쳐주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고 또 고쳐주는 횟수가 많은 거는 해당 기업들의 실적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미래 먹거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지금보다 더 좋게 봐야 된다. 파워로직스도 지금 위치 늦지 않았습니다. MPC는 지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파워로직스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공략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로직스에 대한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남겨주셨는데요. 여기까지 종목 클래스 코너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원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8420936 꼭 입력해주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코너 종목 상담소 코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톡방 분위기 잠깐 살펴보고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신님께서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남겨주셨고요. 치얼스님께서는 지오 엘리먼트 계속 따상상 가는데 왜 이렇게 오르는 걸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먹보뚱땡이님께서는 대원미디어 상담을 남겨주셨고요. 아메리카노님께서는 코스모화학에 대한 종목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진리가가 오면 그냥 털어야 될까요? 라고 또 남겨주시기도 했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입장을 해주시고 또 주리님께서는 네오위즈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신 가운데 어떻게 지금 바로 순서대로 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하죠. 네오위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리니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네오위즈 매수가는 31,700원, 비중은 20% 가지고 계신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주식이라고 하십니다.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 5.7% 상승을 하면서 29,25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 네오위즈가 NFT 또 관련을 해서 또 오르지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NFT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언제 거품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언제 또 테마의 힘이 쭉 빠질지 모른다라고 조금은 위기감을 갖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오위즈는 2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추세적으로도 그렇고 좀 꺾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손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27,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죄송스럽지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충분히 35,000원까지는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밀리게 되면 박스 하단이 22,000원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오위즈에 대한 설명 잘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고민은 대원미디어입니다. 매수가는 39,650원, 비중 15% 담고 계신 가운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 29,300원이었네요. 5%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대원미디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일단 대원미디어는 시세가 좀 많이 나온 상황이었죠.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봄에 굉장히 이 OTT 관련 플랫폼 관련주로서 정말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고 콘텐츠 관련주들이 추석 연휴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작품이 엄청나게 큰 이 흥행을 좀 보면서 시세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원미디어가요. 네. 작년 이맘때쯤 기준으로 보면
7,000원이었습니다. 주가가. 지금 3만 원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거의 4배 오른 상황이죠. 4배 오른 상황이라서 여기서 다시 한번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올라간다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많이 오른 종목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재료, 뭐 넷플릭스가 잘 되고 너튜브가 잘 되고 흥행 있는 작품들이 있고 이런 거를 좀 상식을 좀 뛰어넘는 새로운 뉴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강하게 다시 한번 이 박스권을 돌파하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뭐 주가가 여기서부터 확 내려간다라기보다는 그냥 박스권으로 위아래로 이제 조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2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조금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5,000원 가격대를 한번 놓고 봤을 때 25,000원은 거의 뭐 6개월 동안 이 25,000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6개월 동안 매수한 사람은 모두 손실이 되는 상황. 그러면 당연히 지금까지 좀 버텼는데 이 가격 추세가 무너지는 25,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손절 물량, 투매 물량 이러한 것들이 섞여서 조정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원 미디어에 대한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오 엘리먼트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서 남겨주셨습니다. 네,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따상상을 기록한 가운데 오늘도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34,8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네, 15,900원이었던 11월 11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따상상상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전문가님, 굉장히 급등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향후 주가 전망 알려주십시오. 이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을 솔직하게 못 드릴 것 같아요. 뭐 상한가 종목에 대해서 뭐 가타부터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뭐 실적의 성장세 혹은 그동안의 수급 흐름, 그동안의 패턴이 조금 예측이 되거나 분석이 되는 종목이 아니라 신규 상장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 기세로 판단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 드렸잖아요. 주식 투자는 이제 기세 싸움이다. 일단은 네. 지오 엘리먼트는 상승 쪽으로 좀 기세가 아직 강하게 흘러가요. 대신에 지금 34,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좀 위험하고 그리고 시기상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되면 왼쪽 상단에 봤을 때 5일선, 11선, 21선, 61선 그러니까 이평선들의 숫자가 나와 있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5일선이라고 해서 선이 하나 생길 거예요. 선이. 그러니까 이 5일 동안 이제 가져오신 분들의 이제 이 평균, 종가의 평균의 선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데 저는 아마 내일 정도에는 한 번 정도는 좀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내일 시초 갭상승에 일부 물량은 그래도 수익을 좀 확정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오 엘리먼트에 대한 주가 전망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고민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화학에 대한 종목 고민인데요. 매수가는 17,350원, 비중 10%, 오늘의 종가 상황은 강보합권이었습니다. 16,850원에 마무리가 된 코스모 화학인데요. 비중이 10%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코스모 화학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코스모 화학은 폐배터리 산업처럼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도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이제 3분기에 전년 대비 거의 한 800%가 넘는 지금 실적이 나온 상황이라서요. 충분히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질적으로 올해 여름에 거의 10,000원, 12,000원에 이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노란통 메신저에서 계속해서 이제 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의 조정, 신규 매수하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차라리 더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폐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코스모 화학도 충분히 저는 이 폐배터리 관련 테마가 좀 붙어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왜냐하면 코스모학이 2차 전지 원료인 그 황산 코발트를 지금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폐배터리 그 사업에 연구 개발을 한다고 한 1년 전,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관련 뉴스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 거기에 플러스 폐배터리 산업까지 이제 붙어줄 수가 있어서 저는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화학은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전문가님,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요. 주식원 김태성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셔서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 꽤나 깁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3부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3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